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탕후루 때문에 한 번쯤 망설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행처럼 번지는 탕후루로 인해 혹시 우리 아이들 충치는 생기지 않을지, 소화비만이나 당뇨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리들은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한국인의 경우 췌장의 크기가 작아 탕후루와 같이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뇨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탕후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탕후루를 덜 걱정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헬시인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조금 덜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과일부터 오이 같은 채소류, 약과 마라탕의 맛을 담아낸 마라탕후루. 이번 추석에는 송편 탕후루까지 신맛이 나는 산사나무 열매로 탕후루를 만들었던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탕후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후루의 종류가 다양해진 이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비하는 간식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탕후루는 중국 전통 간식의 일종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을 바른 후 굳혀 먹는 과일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달콤한 맛에 바삭바삭한 식감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탕후루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묻거나 하루에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유명한 탕후루 가게에서 파는 탕후루를 종류별로 먹어보았는지 대결을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을 코팅해야 하는데, 설탕을 열에 녹이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당독소라 불리는 최종 당화 산물인 AGES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당독소의 경우 과단백질이 뜨거운 온도에서 결합해 변성된 산물을 뜻하게 되는데요. 탕후루를 먹고 과잉 섭취한 당이 피 속에서 떠돌다가 피 속 단백질과 붙으면 당독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 건 당독소는 스스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 다양한 효소와 결합하는데 세포의 활성도를 억제하고 면역세포와 신경세포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독소가 몸에 퍼지게 되면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해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근육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몸속 당독소 수치가 높을수록 암치매 발병률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발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워낙 탕후루의 소비가 많아져 당의 과다 섭취를 우려해 최근에는 제로 탕후루까지도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로 탕후루가 탕후루에 좋은 대체제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로 탕후루는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나 설탕 대체로 불리는 재료로 설탕을 대신해 탕후루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의 탕후루를 걱정해 부모가 아이들을 달래면서 집에서 제로 탕후루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허양인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인공감미료 자체가 사용된 지 오래되지 않고 장기적 측면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증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로 탕후루가 일반 탕후루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는 실제로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단맛을 찾게 되는 것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음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식후에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크게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 신호로 식욕이 자극된 적이 있어 단맛을 특히나 경계하고 있는데요. 단순당의 경우 일종의 당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단순당으로 감정을 조절하려는 나쁜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단순당이 첨가된 식품은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입맛이 결정되는 아동과 청소년기 때의 단맛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여기에 길들여져서 성인기에서도 단맛 노출이 잦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가급적 단 식품의 섭취를 줄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단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탕후루와 같이 강한 단맛의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 호르몬의 구조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느끼는 쾌감과 호르몬의 구조와 같기 때문에 단맛이 단맛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독으로 인한 금단 현상이 발생하거나 과식과 폭식 같은 증상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나 단순당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혈당이 치솟게 되어 인슐린이 과다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과다 분비가 잦아지게 되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I형 당뇨병의 발생 주요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평생을 당 수치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기에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어린이들의 단맛에 대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반적인 식사만 해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은 총 열량의 10%로 50g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인 25g까지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g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탕후루를 섭취 시 쉽게 25g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평균 당류 섭취를 58.9g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에는 한 꼬치당 약 10g에서 25g 정도가 당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달다는 블랙 사파이어라는 포도탕후루를 한 개만 먹어도 WHO의 하루 섭취 권고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이 성인보다 낮은 아이들이 탕후루를 먹었다면 그날 먹는 식사에서 당분과 열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단백질 식단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식사를 하도록 식단 구성을 해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탕후루로 당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일에는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 당분인 과당도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져 단순당의 이당류까지 더해 당분 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 속 과당의 당분자는 1개에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소화와 흡수가 빠른 편인데 설탕 코팅까지 되어 있는 탕후루는 이 흡수를 더욱 빨리 촉진시키기에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시켜야 합니다. 소화 비만이 생기게 되면 약물이나 수술 치료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에게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쉽사리 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량을 계산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방식을 교정해서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데요. 소아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단순히 체지방이나 지방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성인기 비만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고도비만인 아이들의 경우 성인기가 되면 비만일 확률이 무려 84%까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탕후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겨 먹는 카페에서 파는 스무디나 빙수,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간 당이나 주스류에 들어간 당처럼 액상 과당 역시도 성인보다 아이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하루 당류 권장량이 적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탕후루를 섭취 시 아이들의 치아 손상을 막기 위해 아작아작 씹어 먹기보다는 천천히 녹여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탕후루를 먹고 나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 뒤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다만 치아에 미세한 홈에 낀 당분을 칫솔질로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당분이 모두 제거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에 미세한 홈에 낀 설탕 성분까지 제거를 위해서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도록 해주시고 치과치료에 대한 경각심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국이나 멕시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매기거나 미국의 경우는 음료 자판기에 당류를 자율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에는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설탕세 부과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열량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탕후루의 경우는 학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지나친 당류 소비를 직접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어른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로 탕후루가 좋은 대체제는 아니기에 가급적 탕후루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탕후루를 아이들이 먹었다면 그날 식단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분과 열량을 줄여주세요. 또 아이들과 함께 그날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탕후루를 먹을 때 천천히 녹여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그나마 여러분이 탕후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아이들 스스로가 과다한 당 섭취를 자제하거나 섭취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위해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서로 공유하셔서 어른들이 조금 더 아이들의 당 섭취를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